이런 분 데려놓고 뭐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퇴뿐만 아니라 그냥 혁신위원회 그냥 해체해요. 그다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혁신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는 혁신할 처지가 못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김 소장님. 일단 정치적으로는 노인층의 투표를 줄여야 된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양희영 원영 의원도 그렇고 김은경 위원도 그렇고 이거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예. 그와 별도로 또 어쨌거나 사과하러 왔는데 예. 거기서 이제 뭐 따기를 때렸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정세는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호일 노인 회장이 2000년에는 한나라당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 할 때 2000년 2월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천에서 탈락을 해서 예. 그것으로 국회에서 실제로 그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사무부총장을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한번 해갖고 사진이 보도됐던 바도 있거든요. 어허. 예, 좀 이런 식의 그 말로 하셔야지 과격한 퍼포먼스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화를 했네. 뭐 실물을 때리다가 사진만 때리고. 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또 언론을 중심으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관련 의혹인데 재산 축적 과정에서 증여 의혹이 있네요. 네, 강남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투자로 재산을 크게 불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어제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이 됐거든요. 부인과 세 자녀 재산을 합한 이 후보자 재산 신고 총액이 51억 750만 원입니다. 예. 2010년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당시 이제 신고한 재산과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증가한 그런 액수고요.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큰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예. 2001년에 이 아파트 시세가 4억에서 5억 정도 사이였거든요. 이 후보자가 이곳에서 5년을 거주했고 이후 한 10년 동안 세를 주고 보유만 했었는데 2010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이 아파트를 9억 6,800만 원으로 신고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아파트가 2010년 재건축이 추진이 돼서 2019년에 준공이 되거든요. 이 후보자가 이후에 31억 9천만 원의 아파트를 팔아서 20억이 넘는 그런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이 해당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꾸려진 지 한 달 뒤 시점으로 2010년 4월쯤인데요. 이 후보자가 자신이 전부 가지고 있던 이 아파트의 지분 가운데 1%를 아내에게 넘겼다는 점입니다. 이 지분 1%는 재건축 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데 예. 이른바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아내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을 그만두면서 이런 지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 공직자가 퇴직할 때는 정기 재산 등록 때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 중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도 역시 이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재건축을 앞둔 이 아파트를 2016년 부인과 지분을 반반씩 나눠서 10억에 사들입니다. 현재 신고가액이 15억, 시세는 43억인데요. 이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구매한 이듬해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조합원에게 분양될 대지 건축물 배분 계획인데 예. 이 인가를 받았고 올해 초에 준공이 됩니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에는 실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자, 뭐 아파트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가족들의 주식 소유와 증여 사실도 검증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 자신하고 부인의 예금 합산액이 24억 4,423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예. 주식은 후보자가 4억 조금 넘게 가지고 있고요. 부인이 약 2억 가까이치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특별한 직업이 없었거든요. 이 후보자 부부가. 예. 근데 최근 3년 동안 배당 소득으로 적지 않은 배당 소득을 벌었습니다. 2020년에는 후보자 자신은 6천만 원이 넘게 벌었고 부인은 한 4천만 원 가까이 벌었고요. 2021년에는 각각 1억 7,011만 원, 부인은 1억 3,921만 원을 벌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시 이제 후보자는 6,820만 원, 부인은 5,570만 원을 벌었는데요. 자녀들도 많게는 1억이 넘는 예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큰딸이 무직이라고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예금이 6,493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작은 딸도 무직으로 신고를 했는데 예금과 주식을 1억 4,990만 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서류상 증여세 납부 기록도 없다는 점입니다. 아들은 취직을 했는데 예금과 주식 1억 8,829만 원을 보유 중이고 지난해 1,000만 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예, 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는 정확히 이제 일단 뭐 증여 관련해서 네. 증여세를 낸 흔적이 없다. 이 부분이 좀 문제로 보이고. 자, 이동관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남들이 꺼리던 역할을 맡은 것이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참여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관 후보자의 아내 부인 네. 얘기죠. 근데 예. 남들이 꺼리던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를 잘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을 했고 음흠, 또 이 이동관 후보자의 아내가 대의원으로 그래서 참여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음흠. 이걸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분 쪼개기 증여 의혹을 반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서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였다. 그래서 진척이 지지부진했다.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맞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학폭 논란에 이어서 부동산과 주식 증여 문제도 자, 이동관 후보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문제 제기 또 해명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작하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을 얻은 거잖아요. 예, 예. 뭐 잘하면 뭐 좋게 말하면 재테크고 재테크를 잘했구나. 나쁘게 말하면 부동산 투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음. 상당히 권력 실세처럼 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 배당도 이렇게 많이 받나요? 뭐 5억씩을 주식 배당을 받는다. 이것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예. 증여세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딸들 증여세는 안 냈거든요. 음. 근데 아들 증여세는 냈어요. 그게 예. 작년이야. 여기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이분이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자리로 이미 가기로 되어 있구나. 미리 거고. 작년 말부터 좀 준비했던 것이다. 예, 그러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언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전을 좀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KBS, MBC 장악하고 방통 뭐 등등등 이 그림을 이분이 짜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미 예정을 하고 왜 갑자기 안 내던 안 내는 안 증여세를 내는 냈냐? 증여세를 갖다 왜 냅니까? 왜 착한 척 합니까? 착한 척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 아니 뭐 내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그 살아온 과정이라든지 이걸 보면은 그렇게 예. 뭐 일단 자, 김 소장님. 예, 두 자녀 두 딸에게 이미 2억 원 가까운 재산이 있는데 두 분 다 무직이라고 적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상태인 걸 생각하면 증여세 없이 돈을 예, 줄 수 있다. 무직인데 33세에 1억 5천씩 갖고 있기는 글쎄요, 제 상상으로 잘 어려운데 예. 예, 그런 점을 보더라도 증여세는 어디까지나 청문회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진 작가님 의견 동의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이 홍보수석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MB의 황태자로 불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세대가 몇 세대인데 대의원을 꼭 해야 되나요? 이 부인이란 분이? 대의원하면 뭘 결정할 수 있죠? 재건축하면? 저도 재건축 조합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예. 어쨌건 의사정 결정의 중요한 과정에서 이제 이사들하고 대의원들이 뭐 결정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 6천만 원씩 대의원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다. 그건 취소가 된 전례는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 여하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개발에 개입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번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농지 샀던 것이 들켜서 그 당시에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팔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노후 대비라고 했거든요. 야하. 아니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노후 대비로 사시고 농지도 노후 대비로 살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는 거였던 건지 아니면 서울에 살겠다는 거였던 건지 누가 봐도 그냥 노후에 대비해서 재산을 축적해 놓는 용이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조용히 은퇴해서 부동산이랑 해서 잘 벌고 사시면 되는데 왜 다시 권력을 탐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결국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이걸 샀다고 제가 좀 전에 논평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도 거주하지 않고 부인의 경우면 59일 동안 거기에 전입을 했다가 이 집을 팔고 나옵니다. 이렇게 봐도 노후를 대비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데 뭔가 좀 사실관계를 본인들끼리 확인해서 사실만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이 다시 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 편향성 문제를 삼고 있는데 박성준 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7월 5개월 동안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라디오 패널 불균형 민원도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해당 기간 라디오 여야 패널 불균형을 지적한 민원이 모두 188건이었는데 방심위가 해당 민원을 단 한 건도 독립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민원이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은 MBC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이었고요. 아하. 그다음이 KBS의 주진우 라이브, 세 번째가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101건으로 전체 민원의 53.7%를 차지했고 그다음이 이제 KBS였는데요.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라디오 패널 불균형 문제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요. 이 출연자 선정 문제는 토론 프로그램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찬반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영주 방통심의위원장도 지난달 26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방송사 출연진 문제는 근본적으로 방송사의 방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편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심의위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가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네. 예. CBS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공정하잖아요. 공정하죠. 민원이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에 한판 승부가 없네. 그래서 역시 공정한 방송이구나. 자, 일단 아쉬우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패널 편향성 문제. 이게 또 이동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또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일련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편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MBC 신장식의 뉴스아이킹, 뭐 KBS 주진우, 그다음에 MBC 김종배, YTN 박지훈 뭐 이런 분들 성향의 친민한 민주당 성향이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널들 섭외할 때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방통심의에서 심의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토론프로가 아니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섭외를 하는 거지. 그거와 관련된 사람을 섭외하는 건데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편향이 발생한 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갖다 바로 잡아달라. 그러면 국힘 사람들이 좀 사고를 좀 쳐주든지 그래서 인터뷰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하. 이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하.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걸 사실은 심의 대상이 아닌데 그걸 시비를 건다라는 것은 앞으로 손을 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편성의 자율권에 침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공정방송은 그렇죠.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우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비판을 하되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뭔가 좀 시정을 하게끔 또는 거기에 좀 더 심경을 써서 섭외를 하게끔 하는 방식이 맞지. 예. 분명히 또 하나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꽂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다 폐지시키고 뭐 이럴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짐이 보여가지고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그런 움직임이 바로 이동관 이분이잖아요. 사실은 전공이니까 자, 김 소장님. 걱정됩니다. 제가 요즘은 안 나가는데 예전에 이제 종편에 이런 종합 토론 프로그램 나가면요. 6대1, 5대1도 많이 당해봤고. 예. 6이라면 6이 보수? 그러니까 저 한 명을 제가 전부 다 저를 공격하시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다만 언론인이나 교수 같은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데 항상 토론하 보면 2대5나 6대1 정도였기 때문에 종편도 그런 문제가 되면 이동관 수석이 여기도 문제를 삼을까 싶은데 거긴 또 안 삼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프로그램 편성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정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거 뭐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문제가 되는 건 KBS하고 MBC, YTN 이런 것들은 이제 공영방송이다라는 것들, 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 때문이고 종편들은 다 뭐 신문사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예, 요게 여기까지. 자, 새만금 부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5년 환자 폭염 속에 계속 발생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잼버리 개영식 때요. 스카우트 대원 100여 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SNS에서는 이 잼버리에 참가하는 스카우트 대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 누리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요. 대회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영국 외교부 같은 경우는 자국 외교관들을 이 새만금 현장에 파견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주한 영국 대사관에 근무 중인 자국 영사들을 현장에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에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약 4,500명의 스카우트를 파견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세계 잼버리 대회가 굉장히 큰 대회더군요. 4년마다 열리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잼버리 부지가 일단 간척지인 데다가 평평합니다. 새만금. 예.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데다가 사방이 튀어서 폭염에 취약한 것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벌판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6년 전에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최하기까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개영식에서 108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예. 모두 139명의 이 관련 환자들 뭐 복통이라든가 두통 이런 거를 호소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소방당국이 어제 개영식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 명이 이제 한꺼번에 쓰러지니까 예. 긴급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하고 조직위에 부대 행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낮에 체감 온도가 40도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주최 쪽에서는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도 오후에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조직위 쪽에서는 큰 문제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온열 질환자는 경증 환자라는 경증 거고요. 환자다. 중증 환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훈련받은 운영 요원, 지도자들이 청소년 대원들 옆에서 건강을 살피고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론 이번 대회와 관련해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고요. 예. 이 세계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거든요. 예. 이 김현숙 장관에게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당부를 하긴 했는데 예. 지금 문제는 이 정도 폭염이 계속되면 대회를 잠깐 중단하거나 아니면 실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직위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9개국 4만 3천 명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자,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북 CBS의 송승민 기자입니다. 송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잼버리 대회 현장에 가셨던 거죠?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부안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송 기자 느끼기 어느 정도 덥던가요? 이게 야외에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쉽게 달아오르고요. 예. 브랜나루에서 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야영지를 돌아다니면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땀으로 젖는 상황입니다. 어허. 워낙 뜨거운 떼약볕이 있어서 높은 습도에 숨도 턱턱 막히고 있고요. 어허. 이런 날씨에 웬만한 정신력 아니면 야외 활동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는데 사실 제가 현역 군인일 때도 이런 날씨에선 야외 활동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예. 네, 장시간 노출된 스카우트 대원들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어허. 그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이제 환자 아니겠습니까? 온열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정말 조직위에서 말하는데도 다 경증 환자뿐인지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하. 조직위에서 파악한 숫자는 온열 질환자만 530여 명, 아하. 그리고 다른 뭐 벌레 물림이나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이들은 벌써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아하. 이 문제가 근데 시간이 갈수록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아하. 체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건데 만약 체온을 떨어뜨릴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번 주말부터는 온열 질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사진상으로 보면 새만금이 허허벌판인데 뭐 여기 어디 그늘이나 쉴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새만금은 간척지라는 건 다들 아시는데 예. 이 야영지가 농업용지 위에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다 보니까 농어촌 용지. 주변에 예. 그늘을 만들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자연이 만들어줘서 시원한 그늘이 없기 때문에 예. 조직위가 만든 몽골 텐트라고 하죠. 아하. 이런 텐트 아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땡볕입니다. 지금. 아니 뭐 그늘 쉼터하고 덩굴 터널로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늘에 앉아 있어도 얼마 전에 긴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농지가 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서 습기가 쭉 올라옵니다. 아하. 거기다 바람도 안 불고 볕만 피할 수 있다 뿐이지 체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 그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2015년에 고성이랑 다툴 때부터 잼버리 여기 유치하기로 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배수 시설 이런 걸 다 네. 갖췄다고 했었는데 얘기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저희가 예. 찜통더위 아니면 진흙탕이다라고 수차례 수많은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아하. 지금 잼버리 조직위가 안개분사 덩굴 터널이라고 해서 예. 굉장히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자랑했는데 예. 덩굴 터널 안에는 앉아 있을 의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멀뚱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편하게 앉아서 체온을 떨어뜨릴 만한 공간, 쉴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대회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는 참가자의 스카우트 정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스카우트 정신으로 강조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 혹시 송 기자가 인터뷰하시거나 만나신 분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조직위가 경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여러 스카우트 대원들을 만났는데 예. 확실히 청소년들은 스카우트의 정신을 잘 지키려고 예. 너무 덥다. 우리나라보다 너무 덥지만 어허. 그래도 잘 견디고 재밌게 지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온열 질환이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 걱정은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의 수는 좀 충분한가요? 그 대비를 잘해야 될 텐데. 저희 CBS 노컷뉴스가 의료진 SNS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단독 입수해봤는데 예, 예. 의사라고 밝힌 A씨가 지금 매우 재난적 상황이다. 재난적 환자들이 재난적이다. 상황이. 환자들이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다. 3교대 24시간 일하고 있는데 의료 인력 부족으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치료제나 특히나 온열 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 좀은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나요? 시설이나 이런 점에선? 예, 오늘 오전에 그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예.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벌써 근데 오늘 비상용 온열 질환 치료 약품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인근 병원에 빨리 지원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한 병원에서 하루치 약품을 받아서 우선 급한 불만 꺼는 상황입니다. 예. 그 아울러 가지고 또 이제 먹는 것도 걱정인데 뭐 이제 신문 보니까 뭐 굉장히 불평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얼음물도 뭐 갑자기 막 팔다가 또 값을 올려받고 팔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부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곰팡이 핀 그 달걀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곰팡이 핀 달걀이요? 아니 그 예, 무슨 얘기입니까? 구운 달걀. 네. 구운 달걀. 아. 네. 아. 그래서 제공되는 조식의 양이 적다는 비판은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고요. 곰팡이 그래서 핀 이게 달걀.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식사라도 든든히 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 얼음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파는 겁니까? 그냥 제공이 안 되나요? 이게 얼음이 가장 지금 정부가 빨리 지원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하. 얼음을 지금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사야겠네 조직에서- 그러면 대원들이 네, 사비로. 회원들이 그래서 편의점 근처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줄이 한 200m 정도 돼서 편의점을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편의점 200m 줄이다. 아니, 야, 이 말이 안 되네 이게. 진짜. 그래서 얼음을 구하기 위해선 편의점을 가야 되고 예.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얼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쭉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심지어 펼쳐집니다. 뭐 가격도 올려받았다 그러던데요.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GS25C라는 편의점이 단독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하. 외부에 있는 편의점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편의점만 아. 특수군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 현장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쓰고 있는 화장실도 우리 전북 CBS에서 취재를 하셨던데 80년대 건물 같다 이렇게 기사를 쓰셨더군요. 실제로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화장실은? 제가 입영 첫날에 가장 먼저 확인했던 곳이 화장실인데 아하. 3, 40년 전 관광제 화장실을 이번 2023년도 세계 행사에서 목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와 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아이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인대포 화장실을 모두 확인해봤는데 예. 남자 화장실 변기 6개가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159개국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좀 부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화장실 수준이라면. 그래서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익명을 요구한 지도자분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예. 도저히 지금도 변기에 앉을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조직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이렇게가 책임하에 진행하는 건가요? 크게 봤을 때는? 맞습니다. 하하.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니까 조직위 차원에서 지금 뭐랄까요? 언론 대회라니까 취재 협조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취재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 기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노골적으로 취재를 막는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예. 저희가 취재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델타 구역입니다. 근데 이 아. 델타 구역은 일반인과 지도자 그리고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두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오는 공간인데요. 아하. 첫날에는 자유롭게 취재를 했는데 다음 날에는 IST 대원, 그러니까 스태프와 함께 가야 된다. 또 몇 시간 뒤에는 언론사 기자가 여럿이 집단을 형성해야 된다. 그러더니 오늘 오전에는 급기야 취재 가능한 시간을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이거 북한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면 붙이고. 아니 참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지금 이제 전 세계인의 축제가 돼야 될 것인데 지금 허허벌판에서 지금 다 온열 환자가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에 이제 긴급 지시를 하고 여가부 장관에게는 끝날 때까지 올라오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안전을 지키라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그러면 오늘 오후 이후에는 뭔가 큰 변화가 감지되십니까? 아직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예. 제가 오늘 한국 지도자와 인터뷰를 해봤을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여쭈었는데 예. 본인이 사비로 지금 비식수용 얼음, 그러니까 음. 아이스박스에 사용할 수 있는 얼음을 본인 사비로 구입해서 10kg짜리 4덩이를 8만 원에 구입을 했다고 하셔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10일 동안 이어질 건 100만 원가량의 돈을 지금 사비로 쓰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발 매일 한 번씩만 아이스박스에 쓸 수 있는 얼음만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어허. 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얼음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 민간 차원에서도 그 현장을 도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현장에 얼음을 좀 공수를 해줘서 현장 대원들이 이 온열 질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송 기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잼버리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전북 CBS의 송승민 기자였습니다. 그 현장 취재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다 들으셨는데 좀 이게 현장 얘기 들으니까 더 심각하네요. 진작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2015년에 그 일본에서도 그랬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게 이제 계속 그 기후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다 예견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미 이런 거 다 예견이 다 돼 있었고 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고 사실 창피한 거죠. 잼버리 대회 하나 제대로 못 치르나. 김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세 개 부처지만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인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계속 해체하라고 압박은 한편으로 놓고 한편으로는 5만 명이 오는 행사의 주체의 모든 책임을 지금 여가부 장관에게 지우고 있으니 여가부로서도 굉장히 좀 벅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원래 이런 대중 집회를 관장하거나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니까요. 예. 뭐 구성원의 여태까지 역할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여가부 장관에게 알아서 하라고 밀어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 걱정이고 두 번째는 델타 구역이라고 하는 그 대회의장 여기는 사실은 언론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 온 참가자들의 불만을 전달하는 건 이건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쨌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막는지 그리고 전라북도가 여기를 유치하려고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도 뭐 송하진 그 당시 지사가 굉장히 엄청 노력을 해서 해놓은 건데 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걸맞은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배수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도 어허. 너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새만금 간척지라는 게 지금 팔레트를 놓고도 텐트 하나 놓기 어려운 사정인데 예, 좀 새만금이라는 곳의 현실을 또 알게 된 것이 좀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예, 이 지금 12일까지 지금 이제 잼버리 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현장을 주시하면서 보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얘기입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죠. 김은경 위원장. 오늘 결국 대한노인에 직접 가서 사과를 했군요. 네,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지 나흘 만인데요. 일단 오늘 대한노인회를 사과 방문한 현장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설피 말씀드린 거 그리고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천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를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불릴 것 같으니까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예, 김우힐 대한노인의 회장인 거죠. 네, 현장에 회장입니다. 나와서 이제 김은경 위원장 만나가지고 지금 손찌검 퍼포먼스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장면과 연출이 되는데 계속 전해 주실까요? 그 김인경 위원장은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방문에 동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있어서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고 예. 오늘도 오전 10시에 예정된 정례 회의를 멈추고 서둘러 이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호일 회장 등 노인회 측은 일단 김 위원장의 사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이제 김 회장 대한노인회 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김우힐 회장. 예, 방금 보신 것처럼 김 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 듣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했는데 또 이 대한노인회에서는 또 사진에 뭐 또 손찌검에 해야겠다 뭐 이런 퍼포먼스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한테 말씀 주시죠. 아니 사과를 원래 안 하려고 했잖아요. 사과를 거부했고 예, 그다음에 예. 또 양이원영 의원인가 뭐 이런 분들 민주당에서 또 커버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사과를 한 거거든요. 이 사과의 진정성 문제가 좀 걸리는 거 같고.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혁신위원회 이제 해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혁신이? 왜냐하면 어차피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체제를 내버려 두고는 혁신은 불가능해요. 그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보니까 부체포 특권 이것도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 지금 그 방탄치고 있고, 그다음 꼼수 탈당 그 김원걸 의원 받아들였죠. 그다음 기명 투표 이거는 바로 뭡니까? 너희들 뭐 체포 동의안 넘어왔을 때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투표하는지 지켜볼 거야. 개딸들 시켜가지고 린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근데 네 번째 혁신안이 이거예요. 여명 투표제.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다음에 이분이 계속 구설수였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낙연 대표 개파 정치하지 말라.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 났을 때 검찰이 만든 사건이다. 예. 그다음에 또 그 초선 의원들 보면 코로나 학습 지진하다.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또 노인들 상대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분 데려놓고 뭐 사퇴해야 무슨 된다. 그러니까 사퇴뿐만 아니라 그냥 혁신위원회 그냥 해체해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혁신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는 혁신할 처지가 못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김 소장님. 일단 정치적으로는 노인층의 투표를 줄여야 된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양희영 원영 의원도 그렇고 김은경 위원도 그렇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예. 아니 지금 58년 개띠라고 불리는 뭐 항상 저희가 이제 관용적으로 말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세대 분들이 올해 65세가 되어서 이제 법적 노인이 되는데 예. 지금 기대 수명이 84세니까 이분들 앞으로 20년 살아야 되거든요. 20년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예. 그런 기간 동안 내 노후를 어떤 정당이 책임질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투표하는 행위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굉장히 간절한 투표고 앞으로 5번 뭐 많게는 8번씩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는 것처럼 정당의 관계자가 말한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100배 사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좀 늦었다는 점은 지적을 하겠고요. 예. 그와 별도로 또 어쨌거나 사과하러 왔는데 예. 거기서 이제 뭐 따귀를 때렸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정세는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호일 노인 회장이 2000년에는 한나라당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 할 때 2000년 2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천에서 탈락을 해서 예. 그것으로 국회에서 실제로 그 당시 사무총장이었나 사무부총장을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한번 해갖고 사진이 보도됐던 바도 있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좀 이런 식의 그 말로 하셔야지 과격한 퍼포먼스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를 했네. 뭐 실물을 때리다가 사진만 때리고. 예. 좀 과한 퍼포먼스였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나올 만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LH 철군 누란 아파트 사태 당정이 대책을 발표하겠군요. 짧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른바 문제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입주 예정자 있지 않습니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제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 예.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해서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예.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 부여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오는 9월 말까지 민간에서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을 적용해서 준공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이 전수조사의 세부 추진 방안은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경기 분당 서현역 AK 플라자 일대 흉기난동이 벌어져서 부상자가 3명, 많게는 10명 이상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피의자는 검거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